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레고캠바이오보다 더 크게 오를 ADC 항암신약 대장주 이 기업 2024년 10배 이상 오를 겁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늘 10배 오를 겁니다, 몇 배 오를 겁니다 하면 못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 저는 늘 가는 종목에 대한 목표가만 제시해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해당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어떻게 10배가 오르는데 한 달 만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소룩스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 4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매출 20배 증가했다고 무조건적으로 사야 된다라고 하면서 4월이 끝나기 전에 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소룩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4월이 정말 끝나자마자 5월 달부터 시세 분출하기 시작하더니 지금 10배 이상 올라간 거 분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가 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뭐 했어요? 최소 10만원은 간다고 분명히 제가 2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했죠. 그러면서 지난달에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잘 사셨다고 하면 지금 이미 4배 이상 상승하면서 뭐합니다? 10만원 돌파한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잘 듣고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정말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통해서 10배도 이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을 만한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제약바이오를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사야 되는 이유가 일단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도 초에 뭐 했습니까? 2년새 반토막난 제약바이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23년도까지 올해 초까지 봤을 때 제약바이오가 다 뭐합니까? 이런 식으로 거의 다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올해 말까지 해서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올해 말까지 해서 이렇게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최소가 이미 고점 대비 반토막이었던 거고, 정말 큰 종목들은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지금 우리가 일단은 뭐 해야 되냐고 하면은 그냥 찍어놓고 사실상에 뭐 한다? 매수해놓고 제약바이오주 반등만 기다려도 그냥 원래 자리로만 돌아가줘도 못해도 최소가 몇 배? 최소가 2배고요. 많게는 정말 10배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 제약바이오주들이 이미 바닥에 굉장히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약바이오주를 매수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지금까지 그럼에도 제약바이오주를 매수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고 하면은 시장의 분위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데 뭐합니까? 굳이 제약바이오를 매수할 이유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를 매수해봐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저가 매수의 기회도 맞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시장 분위기가 이미 어디로 넘어오기 시작했다고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예고하면서 내년 최대 수혜 업종은 바이오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합니까? 제약바이오를 이제 시장에서 반사이익을 받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연말까지 지금 뭐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연이은 조단위 수주 낭보, 이제 자꾸 이제 아까 앞에 얘기했던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종근당이라든지 다양한 이 기업들이 조단위가 넘어가는 기술 수출 계약, 이런 것들, 기술 이전 계약들이 나와주면서 제약바이오주의 이 성장 모멘텀과 함께 연말 랠리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에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럼에도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해야 돼요, 제약바이오는 저가 매수 기회 노려봐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이냐고 하면요, 당연하게 뭐다? 앞으로 다가올 이슈가 더 많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금리 인하 때문에라도 이제 이 반사이익을 받을 거다라는 이 시선도 당연히 존재해요. 근데 문제는 금리 인하 시점을 모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오른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뭐냐고 하면은, 뭐가 시장의 제약바이오를 더 끌어올리느냐, 이런 몇 조 단위의 수주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은 뭐다? 바로 봄을 맞이한다는 거죠.
2024년도에 이제 봄을 맞이할 바이오주를 찾는다라는 거는 보다시피 반토막난 기업도 선방했다고 하는데, 이 봄을 맞이한다는 건 제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뭐예요? 당장에 이제 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슈, 이 제약 바이오 가장 큰 일정은 뭐밖에 없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 해가지고 이 JP 모건 관련된 헬스케어 관련돼 있는 제약주 이슈들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달 바로 1월 8월 11일 8월이죠. 1월 8일부터 11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K바이오도 총 출동할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굉장하게 시장에 많이 다가오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지금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매수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그럼 무엇을 매수할 것인가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제약바이오가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작지가 않습니다. 치매 치료제도 있고요, 항암 치료제도 있고, 이제 뭐 탈모도 있고요, 줄기세포도 있고요, 뭐 골관절염, 류마티스 등등 해가지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 업종들이 포진되어 있는 게 제약바이오고, 그만큼 수혜주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일단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문에 이 기대감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무엇을 보고 제약바이오를 매수해야 되느냐?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무엇이 화두가 될 것이고 무엇이 집중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여기서 화두가 되는 게 뭡니까? 자, JP 모건 출격 앞둔 국내 제약바이오들이 무엇을 무기로 삼겠다? ADC와 비만 치료제를 무기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비만 치료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뭐한다? 이 ADC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에도 사실 ADC는 조금 이 막판 연말에 조금 올라오게 됐지만 비만 치료제가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 이번 연도에도 크게 올랐지만 올해 글로벌 제약 핫 이슈 자체가 뭡니까? 비만약과 ADC라고 하지만 뭐예요? 내년에는 더 불타오르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뭡니까? 이런 1차 파동을 만들고 우리가 2022년도에 2차 전지 파동을 만들고 승고르기 하는다 싶더니 2023년도에 뭐합니까? 2차 전지 미친듯이 날라갔죠. 그런 것처럼 비만약 ADC가 이렇게 오르고 좀 죽는가 싶더니 내년에 이렇게 더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년에 제약바이오를 가지고서 본다라고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는 건 일단 비만약과 ADC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이 약이 의료약이라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무조건적인 매수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근데 비만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에 대표 주자가 펩트론이었어요. 근데 펩트론이 지금 보면은 여기 7,000대 가지고 47,000까지 지금 더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이어서 신고가 아마 뚫을 수 있겠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년에 비만 치료제가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은 또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되는 모멘텀과 함께 뭐합니까? 펩트론이 지금 또 신고가 나와줄 확률도 굉장히 커요. 근데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미 비만 치료제로 너무 올랐거든요. 물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펩트론이 과거 제가 5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긴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당시에는 비만 치료제보다는 역시나 당시에 ADC 관련되어 있는 삼성과의 모멘텀으로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펩트론 같은 경우가 지금 이미 비만 치료제로 뭐하고 있어요? ADC로 먼저 움직이기보다는 비만 치료제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난 뒤에 벌써 7배 이상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비만 치료제는 ADC보다 지금 시장에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굳이 비만 치료제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비만 치료제를 좀 더 중점으로 두라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조금 더 중점 두는 거 이번에 뭐 보면 된다? 비만 치료제와 ADC가 움직인다고 하면은 제대로 움직여주지 못하는 ADC를 보자라는 거죠. 특히나 이 ADC 같은 경우 내년에 또 지금 좋은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는 게 화이자도 뭐 한다고 합니까? 화이자가 56조 베팅했거든요. 전방위로 불붙는 주도권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이 ADC 관련되어 있는 신약, 항암 신약에 대해서 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 기업들이 전체적인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수십조 머스크도 30조 원 규모 공동개발 계약 체결.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한 80조. 조금 이제 그 과장한다고 하면 약 100조에 달하는 뭐가 돼요?
약 100조에 달하는 이 ADC 관련되어 있는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100조씩이나. 그러면 이런 것들이 또 뭐예요? 모멘텀이 돼가지고 내년에 또 ADC 관련되어 있는 시장에서 강한 상승 파동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아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뭘 하느냐? ADC가 대세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이제 연말에 나오고 있는 게 국내 기업도 지금 뭐예요?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동아ST나 삼성바이오, 세트리온 등 새로운 먹거리 역시 뭐합니까? ADC, 항암제 시장에서 항체, 약물, 접합체, ADC에 관심을 보이면서 파이프라인 확보에도 주력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ADC 관련되어 있는 종목, 모멘텀의 수혜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ADC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대장주를 얘기하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레고캠바이오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이 무너지는 이 시점에서, 무너진다라기보다 제약바이오가 받쳐주는 이 시점에서 최근에 이제 레고캠바이오가 이 2조 원 ADC 신약 기술 미국의 수출 관련된 모멘텀, 얀센과의 모멘텀이 나와주면서 올해 장을 마감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끌어올리고 있죠. 그럼 내년에 JP모건 헬스케어까지 이제 연달아 가지고 지금이 뭐 할 확률이 크냐? 고점대 돌파하면서 신고가 패턴까지 연결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레고캠바이오가 사실상은 제약주가 아니죠. ADC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 저는 대장주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다만 이 레고캠바이오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라라고 얘기하기에는 보다시피 단기간에 몇 배, 2배 정도 올라간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가 뭐예요? 너무 저항 자리죠. 그러니까 이런 저항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하라. 이거는 사실 올라가면 좋은 거고 못 올라가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카더라 같은 느낌이겠죠? 레고캠바이오 대장주 될 거니까 사봐라.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안 되면 뭐 이게 뭐 제 잘못인가요? 얘가 얘 잘못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저항 자리에서는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요. 매수 추천을. 그래서 레고캠바이오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이 차트에 대한 분석보다는 이 기업에 대한 분석, 기업의 가치 이런 것들 좀 분석해 보시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다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 레고캠바이오가 아니라 ADC 관련해 가지고 늘 말하는 저는 오르지 않는 종목만 찾아서 보내드린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홀딩을 하더라도 먹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가 보면 레고캠바이오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종목은 뭐냐고 하면 바로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나왔지만 차세대 항암제 NKADC 만든다라고 하면서 뭐합니까? 미국 코리아 테라퓨틱스와 업무 협약을 통해 자연 살해세포에 항체 약물 복합체를 부착하는 차세대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이 박셀바이오는 좀 아쉬운 게 아까 얘기했듯이 레고캠바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일단 JP모건 헬스케어에 또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사익도 받을 수 있는데 박셀바이오는 JP모건 헬스케어의 컨퍼런스에 참여한다는 이런 모멘텀의 뉴스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ADC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굉장히 바닥에서 놀고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좀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또 특히나 내년 또 뭐가 이슈가 되어 있냐고 하면요.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가만 치료제가 내년에 뭐합니다. 올해 말 11월 달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조건부 허가 신청을 한다라고요. 그래서 임상 뭐 이거 기간 지금 확인됐고 뭐 내년 허가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또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충분하겠죠.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하방 추세 돌파하고 지금 바닥을 다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같은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 그래도 뭐 이 차트가 일봉상 엄청 아름답진 않기 때문에 15,000원까지는 좀 두시고 열어두시고 아래로 분할 매를 한다고 하면은 해당 구간대에서 뭐 이 구간대에서 물량 뭐 박스권 뭐 이렇게 박스권에서 자리로 돌파가 나왔을 때는 기술적인 반등만 봐도 2배에서 3배는 노릴 수 있는 자리고요. 정말 제약바이오답게 과거의 전고점 자리까지만 가준다 하더라도, 전고점까지가 아니죠. 그냥 어느 정도만 가준다 하더라도 10배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적인 파동이 나와주지 않을까. 제약바이오는 10배 올라가는 건 정말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박셀바이오 눈여겨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시황적인 부분은 종목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린 게 뭐예요? 나는 단타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100% 무료로 제가 여기서 단타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실시간 단타 참여하기 링크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하게 된다고요?
제가 이번 연도 아쉽게 253개 종목에서 매매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53개 종목 매매 마무리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얼마든지 100% 무료로 매매해드리겠다, 수익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이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